이번에는 일반 바느질 보겠습니다. 일반 바느질은 주로 자기 원단끼리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죠. 시접을 오버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접이 살아있는 쪽이 있고 미미지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미미지가 있는 쪽은 한복 미미지는 잘라내지 않고 되도록이면 살려서 해주십니다. 만약에 비침이 있는 원단 같으면 미미지를 잘라내야 되고 어차피 재봉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비치지 않는 원단의 일반 재봉을 할 땐 미미지가 있으면 미미지를 살려주고, 미미지가 없는 쪽이 있다면 여기도 물풀을 발라서 이렇게 올이 풀리지 않게끔 해주십니다. 재봉하는 동안만 안 풀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봉을 하고 나서 어차피 여기에 또 다른 안감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오버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봉하는 동안만 풀리지 않게 물풀을 발라서 말린 후에 재봉하십니다. 바늘땀 1.5나 2 사이에 두십니다. 완성선으로 재봉하십니다. 자, 재봉하시고 나서 얘를 가름솔로 주로 다리게 되겠죠. 이렇게 가름솔로 다리게 되는데, 바로 가름솔로 다리시면 여기 사이에 바늘선이 보이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바느질 선에 맞춰서 바느질 선이 이렇게 시접 안쪽으로 옮겨지게 다려주시고 뒤집어서 펼치시면, 이렇게 다리시면 사이에 있는 이 바느질 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재봉을 할 때 꺾어서 다려준다. 꺾어서 다리고 펼쳤을 때도 한쪽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바느질 선을 보이지 않게 해준다. 일반 바느질도 이런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넓게 벌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몰에 곡선이 있죠. 곡선, 겉감과 안감에 아몰을 한다, 그 다음에 목선을 한다 하실 때 모든 부위가 다 곡선은 아닙니다. 일부는 직선에 가까운 부분이 있죠. 이전에 두 겹이나 세 겹 바느질을 했을 때 겉감이 이렇게 살짝 넘어오게 다려주는 거 그거 보셨죠? 그렇게 하면 같은 치수 겉감과 안감을 똑같이 1대1로 재단을 하게 되면 안감이 놀겠죠. 그래서 안감을 한 3mm 정도, 2mm, 3mm 정도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완성선의 시접은 1cm로 재단하시되, 재봉선은 첫 재봉선 완성선에서 2mm 바깥쪽으로 재봉한다. 겉감을 위에 놓고 안감을 밑에 놓고 이렇게 놓으십니다. 2mm 작겠기 때문에 이 원호의 길이가 여기가 더 넓게 잡히겠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해서 핀 꽂으시고 중간도 하나 꽂아주십니다. 원래의 완성선은 1cm의 시접이랬죠. 1cm의 시접으로 재봉하지 않고 2mm 바깥쪽으로 재봉하십니다. 그러면 약 8mm 선에서 재봉을 해야 되는데, 곡선은 내가 8mm라고 생각하고 재봉을 하면 이게 더 넓어진 느낌이 들어서 1cm 가량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이 곡선 부위에서는 볼 때는 6mm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6mm 정도면 나중에 뒤집어지면, 자, 여기 6mm 정도로 한다. 자, 살짝 내려서 재봉해 주시고 6mm 정도 선에서 곡선 읽게, 왜 곡선을 재봉했는데 펼치면 6mm보다 넓어진다.
항상 유념을 하십시오. 곡선을 재봉할 때는 실제보다는 좁게 재봉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 한 겹이었습니다. 자, 2절이라 했으니까 다시 완성선으로. 자, 이거 두 줄 재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접어서 재봉선이 보이도록 접어서 꺾어서 재봉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mm 남겨 놓았던 시접이 다 포함돼서 완성선으로 1cm 시접으로 맞춰지죠.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이제 시접을 조심해서 자르십니다. 이렇게 끄셔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받쳐서 시접을 자릅니다. 조금씩 전진하십니다. 곡선 부위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라서 뒤집어 보시면 본래 여기 접은 쪽은 안감 쪽으로 가고 자른 쪽은 겉감 쪽으로 가서 다림질을 하시면 이렇게 겉감이 더 튀어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겉감이 더 튀어나오게. 요게 이제 2절 깨끼법입니다. 2절 깨끼법. 자, 반대편에 아몰도 요거 조금 잘라놨습니다. 요거 많이 차이 나죠. 여기가 한번 됐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당겨져 올 거기 때문에 맞아질 겁니다. 요 반대편도 6mm 선에서 이제 원래는 8mm 선인데 곡선이기 때문에 6mm 정도로 보이게 재봉을 한다. 그리고 살짝만 곡선이 심한 곳은 살짝만 당겨서 재봉해 준다. 아몰 중에서도 거의 직선이 가까운 곳은 안 당기셔도 됩니다. 재봉을 해서 나와보면 여기가 넓어졌죠. 여기 6mm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육안상으로 8mm 정도의 느낌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얘도 꺾어서 (2mm) 정도 꺾어서 (2절) 깨끼 재봉해 주시고 여기도 잘라냅니다. 지금 이제 겉감이 안감보다 많이 남습니다. 자, 자르고 뒤집어서 다려 보겠습니다. 시접 자르실 때 손으로 받치지 않으면 겉감을 잘라 먹기 때문에 반드시 잘 받쳐서 겉감이 잘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접을 너무 바짝 자르면 터질 수 있습니다. 시접 조금 남겨 두십니다. 뒤집어서 다려 보겠습니다. 다려보았습니다. 겉감이 자연스럽게 안감 쪽으로 넘겨오게 되겠죠. 그리고 비치는 원단이라든지 그럴 경우 여기에 일반 재봉을 해서 얇게 잘라서 가위밥을 줬으면 이 부분이 가위밥 자국이, 시접 자국이 보이겠죠. 물론 이 원단은 안 보이는 원단이지만 비침이 있는 원단이라면 보이기도 하고 경고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면서 견고하게 재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겉감이 안감 쪽으로 넘겨가서 이렇게 다른
겉감으로 해서 단을 주지 않아도 입었을 때 얘가 밀려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깨끼, 주로 2절 깨끼, 요것도 아몰도 2절 깨끼 또는 여기 반 깨끼, 자, 일반 재봉했던 곳, 이렇게 미미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다려주실 때 그냥 한번 쭉 다려주시고요. 미미지가 없는 곳으로 접어서 재봉선이 보이게 한번 꺾어 주시고요. 꺾임을 그대로 유지해서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되는 그 바느질 선 있죠. 요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게끔 다려주십니다. 펼치셔서 원단이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시접을 한쪽 방향 미미지가 없는 쪽으로 넘겨주시고 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름소리 해주셔도 됩니다. 원단이 조금 두껍다면 시접을 한쪽으로 넘겼을 때 원단 전체가 너무 두껍게 느껴진다면 한번 꺾어진 상태에서 가름솔로 달아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재봉선이 안 보이죠? 재봉선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청잡빛 나란 말씀 원단을 이용해서 치마의 솔기 이 부분 이용하시고요. 그다음 밑단은 세겹으로 하는 곱슬이 있었죠. 세겹 객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2번 접어서 재봉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몸판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던 2절 객기, 여기도 아몰도 2절 객기,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솔기는 이렇게 반 객기 이런 걸 쓸 겁니다. 그러니까 3절 객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연습 안 하셔도 됩니다.